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잡혔습니다. 체포되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이 처음으로 유출된 온라인 채팅 서비스 대화방 운영자가 미군 주방위군 소속 21살의 남성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는 어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FBI는 어제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이 처음으로 유출된 온라인 채팅 서비스 대화방 운영자인 21살의 한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릭 갈란드 법무부 장관은 어제 오후에 긴급 브리핑을 갖고 오늘 법무부는 국방 기밀 정보를 허가 없이 반출하고 허가 없이 소지하고 허가 없이 전파한 혐의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21살의 남성 잭 테세이라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세이라는 주방위군 소속, 공군 소속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FBI 요원들은 총기 등으로 무장하고 장갑차까지 동원해서 매사추세츠주 노스다이튼에 있는 테세이라의 자택을 수색해서 용의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잭 테세이라라는 남자는 총기 애호가며 또 평소에 사격하는 영상도 즐겨 올렸던 것으로 확인이 돼서 어제 체포 작전은 이례적으로 중무장 병력과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체포 현장에는 소총 등으로 완전 무장한 FBI 요원 6명이 출동했고요. 장갑차까지 동원됐습니다. 네,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 장갑차 옆에 서 있는 반바지 차림으로 뒤에 손을 올리고 체포되는 사람 보입니까? 장갑차까지 동원돼서 긴급 체포, 중무장한 상태로 긴급 체포가 이루어졌는데 정작 잭 테세이라는 반바지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테세이라는 별다른 저항 없이 양손을 머리 뒤로 올린 채 뒷걸음질로 천천히 체포에 응했습니다. 요원들이 그에게 수갑을 채우고 차량에 태워 이동하는 장면까지 어제 고스란히 TV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갈란드 장관은 FBI 요원들이 오늘 오후, 그러니까 이제 어제죠, 오후에 아무 사고 없이 테세이라의 신병을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법당국은 용의자 테세이라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서 이제 기밀문건의 유출 목적과 경위, 그리고 단독 범행 여부, 또 유출된 문건과 온라인에서 떠돌고 있는 문서의 조작 여부 등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주방위군 공군 소속인 테세이라의 현재 계급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지난해 7월 일병으로 진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전혀 고위급 임원은 절대 아니고요. 일반 병사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디스코드라는 온라인 채팅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디스코드에서 운영한 이 비공개 대화방의 참가자는 적을 때는 20명, 많을 때는 30명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젊은 성인과 또 10대 청소년들이 대부분인 그 참가자들은 총기와 비디오 게임, 또 인종차별적인 소재를 놓고 주로 대화를 많이 나눴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화방의 10대 청소년 참가자들에 따르면 기밀 문건을 올린 것은 OG라는 대화명을 쓰는 인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뉴스는 여기까지. 그가 미국의 민감한 기밀 문서를 왜, 그리고 어떻게 유출시켰는지 하는 그 문제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가 운영하는 대화방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 대화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는 유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대화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세이라가 운영하는 대화방에는 주로 10대 청소년들이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회원수가 20여 명인 채팅방의 방장으로 OG라는 이 별명, 닉네임을 썼습니다. 대화방 내 10대 청소년 참가자들 사이에서 이 OG는 연배가 좀 높은 리더로 늘 통했고요. 또 업무상 기밀 문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알려져서 이 많은 청소년들이 그에게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표명했고 그래서 대화를 많이 걸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G는 이 초대받은 회원들만 입장할 수 있는 이 채팅방에서 미국 정부가 수집한 극비 정보들을 올려서 자신보다 어린 남성과 또 청소년들에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가르쳐주겠다라는 이유로 그들과 대화를 나눠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자신을 군 기지에서 근무한다라고 소개하면서 기밀을 집으로 가져온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화방을 통해서요. 미군 부대의 기밀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이 OG라는 닉네임을 썼던 테세이라는 처음에는 기밀 문서를 자신이 직접 글로 옮겨서 적어 올렸지만 총기나 이 게임에 관심이 더 많은
그 어린 회원들이 자신에게 크게 관심을 더 이상 갖지 않자 이들의 관심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미국 국방부에 기밀을 갖고 있다라면서 그 내용을 글로 써서 올려도 아이들이 관심을 갖지 않자 그는 지난해 말에는 화를 몇 번씩 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내 말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냐? 뭐 이런 거죠. 일종의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뭐 관종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이 뭐 이게 국가 기밀인데 너 볼래 하면서 자기가 이제 글로 이제 몇 자 올리는데 청소년들이 뭐 관심도 안 쓰고 그냥 빠져나가면서 게임을 하러 가거나 뭐 총기 얘기하거나 이제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자신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이 안 오니까. 그러자 그는 급기야 아예 문건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때부터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난해 말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이게 진짜 국방부 기밀문서입니까? 라면서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다시 우쭐해지기 시작한 태세이라는 그 맛에 이 기밀문서를 사진 찍어 올리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문서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동향, 또 이집트의 러시아 무기 판매 시도 등등 그렇게 민감한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OG, 그러니까 테세이라가 올린 기밀문서는 애초에 알려진 100장보다, 이 100페이지보다 더 많은 300페이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G, 그러니까 이제 테세이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동영상도 이 대화방에는 일부 있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요, OG가 사격장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장총을 들고 사격을 하면서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내뱉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많은 청소년들이 그에게 관심을 표명하면서 잠시나마 그는 우쭐함을 느꼈고요. 그런 태세이라는 어느 순간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는지 일부 대화를 통해서는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터졌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됐다. 라는 대화를 남기고는 이후 회원들과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 사실만을 토대로 본다면 결국 공군의 현역 군인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이 주방위군의 일개 병사가 어린 청소년들에게 멋져 보이고 싶은 그 우쭐한 마음에 저지른 일탈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이 딱 그대로입니다. 일이 터졌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됐다라는 그의 말이 맞습니다. 자, 그만큼 이 상황이 얼마나 큰 사태인지를 그는 뒤늦게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으로만 봐도 이번 유출 문건이 일부 수정된 내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조작됐다거나 완전히 허위 문서는 최소한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이 여기에 다다르자 이제 한국 정부의 그동안의 대응도 걱정이 됩니다. 한국 정부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도청이나 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라고 이 문서 내용도 상당수가 위조된 것이다 라는 그 대통령실의 해명을 그대로 내보내고 있었는데요. 뭐 과정이 어떻든 문서 자체는 위조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자, 이제부터 한국 정부의 수습과 대응이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국제 외교적 그리고 국내 정치적 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순간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자, 레알뉴스는 이번 문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체포된 용의자의 모든 것 그리고 정말 유출의 이유나 배경이 오늘까지 알려진 이게 다인지 더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동기는 없는지 그리고 또 유출된 또 다른 기밀사항 등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등을 이제 빠짐없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 오늘 구독과 알림 설정 해 놓으시고 자세한 속보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새 차 가격이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신차 가격 고공행진으로 인해서 차를 살 때 융자 기간을 지금까지의 관행보다도 훨씬 길게 하는 케이스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론의 장기 할부가 새로운 추세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위크가 최신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60개월이 표준이고 길어야 72개월이었던 자동차 론의 할부 기간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차값 때문에 이제 장기 기간으로 불리던 72개월이 오히려 표준이 되고 있고 이제는 84개월 옵션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차값은 물론 이자율까지 급증해서 오토론 월 할부금이 평균 $730로 치솟으면서 이 소비자들의 이 페이먼트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일부 업체에서는 84개월 할부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업계 측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딜러가 소비자들에게 차 가격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수단 중에 하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장 단순한 수단이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수단이 아니고 가장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걸지 아닐지 그건 나중 얘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쉽게 해줄 수 있는 단순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일예로요. 크레딧 점수가 690에서 719점 그 사이인 소비자가 이자율 5.99% 기준으로 $40,000짜리 신차를 다운 없이 론으로 구매할 경우에 48개월 할부 월 페이먼트는 $939, 60개월 페이먼트는 월 $773, 72개월로 하면 월 $663, 그런데 84개월로 하면 월 페이먼트는 $584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줄어드니까 아유 부담이 없으니까 나 같아도 그게 낫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닙니다. 계속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같이 그런데 이자율을 고정해서 해준다면 장기 할부가 월 페이먼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대다수의 업체가 할부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기간 연장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쉽게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60개월 할부를 84개월로 했다고 해서 늘어난 기간만큼 페이먼트가 단순하게 분할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기간이 길어지면 이자율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저렴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40,000짜리 토요타 RAV4 하이브리드를 다운 없이 전액 론으로 구매하면 48개월에는 이자율이 4.99%가 적용돼서 월 $921입니다. 그런데 60개월 할부로 하면 이자율은 5.99%로 뛰어서 월 $777, 그리고 72개월로 하면 이자율은 또 6.49%로 뛰면서 월 페이먼트 $672가 됩니다. 월 페이먼트 숫자는 분명히 줄어들긴 합니다만은 그게 기간이 늘어난 만큼 정확하게 분할해서 줄어든 건 아니고 그 속에는 늘어난 이자율만큼의 액수가 숨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차종에 따라서 최대 84개월까지 오토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라구나 니구엘의 현대 딜러는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84개월 옵션은 구매자의 신용 점수가 매우 좋아야 합니다. 60개월의 경우 이자율이 6% 수준이지만 84개월로 늘어나면 이자율이 8%로 뛰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커져서 실제로 이용하는 고객은 아직은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페이먼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현재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인들은 아직 60개월 또는 이제 72개월을 선택하는 케이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차값 상승과 더불어서 이자율까지 이렇게 상승하자 리스를 하는 구매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예전에는 신차 판매 3대 가운데 1대꼴로 리스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6대당 1대꼴로 리스 차량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집 사기도 어려운데 이제는 차 사기도 어려운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내리는 것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공행진을 계속하던 계란값이 지난달 11% 가까이 폭락하면서 제자리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 1월에는 최고치를 보였던 계란값이 한 달 전에 비해서 지금은 11% 하락한 가격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한인마켓 역시 계란값이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특히 이제 한 한인마켓의 경우에 지난달에는 20개들이 계란 한 판이 $11에 판매됐는데 지금은 $4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60% 이상 떨어진 것이죠. 유통망이 원활해지면서 공급 가격도 동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가스값과 관련해서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불만이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다른 주들보다 훨씬 비싼 이 캘리포니아의 이 가스값이 주정부의 지나친 세금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비난하는 빌보드 입간판까지 거리에 크게 걸렸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 커다란 이 빌보드 비난을 하는 이 가스값을 비난하는 빌보드가 등장했습니다. 다른 주들의 가스 세금은, 가스 텍스는 평균 29센트에 불과한데 캘리포니아주는 1달러 8센트나 부과한다라는 내용의 이 빌보드가 LA 한인타운 인근 한 교차로에 이렇게 커다랗게 세워져 있습니다. 세금이 높아서 타주로 가려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악순환이 되지는 않을까 큰 우려를 낳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LA에서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라는 업주들의 호소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최저임금 문제는 이 LA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업주 측의 입장에서는 좀 골치 아픈, 그런데 하지만 또 종업원 입장에서는 좀 희소식인, 이렇게 좀 상반된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좀 민감합니다, 전해드리기가. 그래서 어떤 입장에서는 굿뉴스, 또 어떤 입장에서는 배드뉴스가 되긴 해서 일단은 팩트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 시의회가 오는 2028년까지 시간당 임금을 최고 30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을 기준으로 한다면 1시간에 한 36,000원 정도 주는 거죠. 요즘 1,300원 한다면은, 달러당 1,300원 한다면, 시간당 임금을 한국 돈으로 따진다면 한 39,000원은 주는 거예요. 1시간에. 와, 좀 놀랍기도 하죠. LA도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올리자는 겁니다. 자, 우선은 대형 호텔과 LA 국제공항 소속 일부 직원 등 관광업계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방안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아도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LA에서 가장 먼저 이런 것을 시행을 추진한다는 것이라 타 업종에도 미칠 그 파급 효과에 LA 지역 경제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지역 경제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LA시의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은 LA시 지역 대형 호텔들과 LA 공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25달러로 인상하고 향후에는 매년 1달러씩 올려서 LA에서 이제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 오는 2028년까지 30달러를 올리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이 같은 최저임금 급격 인상의 적용 대상은 LA 지역 내 호텔 가운데 방을 60개 이상을 갖춘 대형 호텔들과 LA 공항에서 근무하고 있는 터미널 청소부, 또 항공기 청소부, 또 공항 경비원, 그리고 기내식 업체 종업원 등 약 36,000여 명이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한편 LA시의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은요 16달러 4센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는 7월 1일부터는 16달러 78센트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이제 확정될 경우에 그런데 이들 대형 호텔들과 LA 공항 관련 업적에 적용되는 이 최저임금은 지금 현 상황에서 무려 50%나 급격히 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은 호텔과 LA 공항 등 LA 관광업계에서 일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지금 받고 있는 시간당 16달러 4센트의 이 최저임금으로는 집세나 식품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대부분 투잡을 뛰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조례안 상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수십억 달러의 경제 효과 창출이 예상되는 2026년 월드컵과 2028년 올림픽을 앞두고 제출된 것입니다.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은 또 한 해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관광업계는 적정한 임금에 좋은 직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을 많이 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관광업계 고용주 측은요, 최저임금 인상 시에 분야별 극심한 급여 차이가 발생하고 또 결과적으로 관련 업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른 업계까지 급격한 임금 인상 결과를 급격하게 너무 짧은 시간에 초래할 수 있다라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주 검찰 앞에서 두 번째로 증언을 합니다. 이 케이스는 지난번 성추문 입막음용 돈 지불 등 소위 형사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그 케이스는요, 뉴욕시의 맨하탄 지방법원이 제기한 형사 케이스고요. 이번에는 뉴욕주가 제기한 민사 케이스입니다. 뉴욕주가 트럼프 본인과 자녀들을 상대로 금융사기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이끄는 이 민사소송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자녀들이 트럼프 그룹의 자산 가치 조작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축소했고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자산 가치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세금 낼 때가 되면 자산 가치를 축소해서 세금을 적게 내고, 하지만 무언가 다른 사업을 위해서 현재 갖고 있는 이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가 되면 반대로 이 자산 가치를 부풀린 그런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서 대출을 더 많이 받는 등의 이 자산 가치 조작을 했다라는 혐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요. 미국의 자산, 미국의 경제가 사실은 더 우리에게는 관심거리인데, 미국의 지금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조금 들여다볼까요? 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한 것으로 나오면서 달러 가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이 다음 달을 끝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 4% 아래로 내려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일단 좀 풀어보겠습니다. 달러는 약세로 지금 돌아서서 원달러 환율이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그래도 뭐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워낙 최근에 많이 올라서 원달러 환율은 지금 1310원, 달러당 1313원, 달러당 1313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2월에 비해서 0.1% 오른 것으로 기록이 돼서 2월에 0.4%보다 상승세가 조금 둔화됐습니다. 물가 인상이 조금 둔화됐다는 것이죠.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좀 더 둔화한 것은 연준이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를 다음 달에 한 차례 더 인상한 후에는 결국 마무리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런 자료인 것입니다. 자, 미국 기업들이 코로나19 유행으로 확대된 재택근무를 현재 줄이기 위해서 갖가지 묘수를 짜내고 있습니다. 출근과 급여를 연기시켜버리는 등 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면서 출근을 하도록 그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재택근무를 고집하는 직원들에게 급여 감면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월가 대형 은행과 회사를 고객으로 둔 이 대형 로펌 데이비스 폴크 앤 워드웰 LLC라는 회사는요, 최근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최소한 3일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 보너스를 깎아버리겠다, 이렇게까지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뱅크를 갖고 있죠. 이 JP모건 체이스의 운영위원회 역시 이 회사 최고 간부인 전무이사들에게 일주일에 5일간 회사에 나오라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또 재택과 출근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제도를 이용하는 사원들에게는 일주일에 최소 3일은 회사로 출근하라 라고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JP모건 체이스의 운영위원회는 엊그제 또 직원들에게 메모를 일일이 다 보냈는데요. 그 메모에서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출근 일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다 라면서 회사의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시정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성과 관리 조치를 할 것이다 라고 통지했습니다. 성과 관리. 이 금융기관들, 금융업체에 있는 직원들은 상당 부분 뭐예요? 자기가 어떤 투자를 한다거나 뭘 유치한다거나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성과를 통해서 보너스를 받는 그 액수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보너스를 깎는지 아니면 그 인센티브의 퍼센테이지를 낮추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돈에 민감한 이 금융기관 직원들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미국 고용시장이 과열되고 많은 직원들이 한꺼번에 사표를 던지는 소위 Great Resignation, 대규모 사태, 한국에서는 대퇴사 이렇게 하는데요. Great 레지그네이션 추세가 이어지면서 경영진들은 회사 출근을 강요할 경우에 직원들이 또 막 사표를 내고 퇴사할까봐 또 이것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택근무를 줄이는데 다소 좀 조심스러운 입장도 있습니다. 함부로 출근 안 하면 월급 깎고 이것도 함부로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경기 둔화로 인해서 이 같은 우려가 불식되면서 예를 들어서 대규모로 사표 내면서 나갈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조금은 이제 미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그런 걱정이 조금은 줄어들면서 기업들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를 그만해, 회사로 와, 안 그러면 보너스 더 많이 안 준다, 이렇게 하는 회사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이죠.
글로벌 컨텐츠 기업 월트 디즈니도요, 지난 1월 재택근무를 축소시키면서 직원들에게 주 4일 현장 근무를 의무적으로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로 유명한 퀄트릭스라는 회사도 올해 초부터 주 4일 출근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죠? 페이스북. 지금은 이제 회사 이름을 페이스북이 아니라 메타로 바꿨죠. 이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지난달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이 재택근무만 하는 직원들보다 업무 성과가 훨씬 좋다라는 평가가 나왔다. 나는 이것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직원들의 출근을 은근히 독려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이돌 그룹 BTS. BTS가요, 다음 달 산타모니카에서 전시회를 여네요. 네, 그룹 BTS의 전시회가 오는 5월 산타모니카에서 열리는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BTS 소속사인 하이브라는 회사는요, 이 BTS 데뷔 10주년을 맞아서 산타모니카의 3rd Street Promenade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 6월에 발매한 앨범 Proof라는 부제와 함께 BTS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영상과 사진 등 다양한 시각 형태로 전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BTS 멤버 지민은 지난달 솔로 앨범인 Face를 발표해서 빌보드 차트에서 한국인 솔로 가수 역사상 최초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뉴스 전해드리면서도 그때 또 부연 설명해드렸죠. 싸이가 1위 한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 부분 제가 이제 시정을 해드렸죠. 싸이는 이제 1위를 한 적은 없고요. 2위를 오래 했습니다. 2위를 한 7주 정도 했습니다. 싸이는 2위. 그것도 참 대단한 거죠. 하지만 이 지민이라는 그 BTS 멤버 중에 한 가수는 솔로로 데뷔하면서 최초로 한국인 가수상 최초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는 21일에는 리드 래퍼, 이 BTS의 리드 래퍼인 슈가의 솔로 앨범이 나옵니다. D-Day라는 솔로 앨범도 발매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진이라는 멤버는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이 병역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를 잘 마치고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특급 정보 시간입니다. 한인 기독교 단체가요, 형편이 어려운 한인 싱글맘들에게 렌트비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해서 화제입니다. 싱글맘이 꼭 미혼모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이유로든 혼자서 아이를 키우시는 이 한인 여성, 그런 여성을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LA에서 여성 회복 사역을 펼치고 있는 어컴페니 월드와이드라는 단체는요, 한인 싱글맘의 신청을 받은 뒤에 인터뷰를 거쳐서 월 $1,000씩 6개월 정도 렌트비를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마약이나 알코올 관련 문제가 없는 20세 이상의 한인 싱글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산부도 포함됩니다. 또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어야 합니다. 이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컴패니 측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시행됐던 퇴거 유예 규정이 종료되면서 퇴거 위에 놓인 싱글맘들이 많은데 꼭 연락을 해주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17년에 설립된 이 어컴패니라는 비영리 단체는요, 여성들의 회복을 돕는 목적으로 싱글맘 후원을 비롯해서 여성 노숙자 돕기, 또 여성 선교사 사역 지원 등등을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현재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웨스트 LA, 그리고 플러튼, 또 사우스베이 등에서 여성 회복 모임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싱글맘 지원금 관련 문의는요, 그냥 전화하세요. 전화하시면 가장 이게 빠릅니다. 213-210-3292, 213-210-3292로 직접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글렌데일에 위치한 기쁜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2023년도 장학생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쁜 우리 교회는 창립 때부터 장학 사역의 뜻을 두고 매년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쁜 우리 교회의 일반 장학금 제도는 간단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대학생 또는 일반 대학원생 다 해당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회자나 선교사의 자녀, 그리고 세 번째는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생 등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서
장학금을 후원합니다. 장학금 수혜액은요, 적게는 $1,000에서 많게는 $3,000까지로 지난해에는 무려 30명의 일반 장학금 수혜자에게 모두 $60,000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특별 장학금이 있는데요. 이 특별 장학금은 $10,000를 지급했습니다. 올해 장학금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이고요. 자세한 장학금 관련 내용 역시 기쁜 우리 교회로 직접 전화하시면 됩니다. 818-662-0400번 직접 전화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이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터미네이터의 삽질입니다.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삽질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뭐 정말 좋은 의미에서 일을 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가끔 엉뚱한 짓을 한다고 할 때 군대에서는 삽질하고 있네. 뭐 이런 얘기를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근데 군대에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요즘 군대 젊은이들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80년대 말 90년대까지 이 군대에서는 가끔 엉뚱한 짓을 할 때 삽질하고 있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뭐 좋은 뜻은 아닙니다만 뭐 그렇다고 뭐 욕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터미네이터의 삽질입니다. 영화 터미네이터의 스타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LA 서쪽 브렌트우드에 있는 자신의 집 인근의 팟홀을 아무도 고치지 않아서 손수 메웠다라면서 이 SNS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고 보니까 이 팟홀은 단순한 홀이 아니라 가스 컴퍼니가 가스 정비용으로 뚫어놓은 공공작업용 도랑이었습니다. 슈왈제네거는 지난 11일 자신이 사는 LA 브렌트우드의 한 도로에 생긴 거대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뭐 기다란 구멍을 인부 2명과 함께 아스팔트로 완전히 메워버리는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를 지내기도 했던 그는 이 구멍이 아스팔트 도로 일부가 내려앉아서 움푹 파진 팟홀인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몇 주일 동안 수리되기를 기다렸지만 아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직접 나섰다라고 SNS에 그렇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슈왈제네거는 영상과 함께 올린 글에서 이 커다란 팟홀 때문에 차와 자전거가 망가져서 온 동네 주민들이 불평하고 있다라면서 내가 오늘 작업자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파인 곳을 완전히 메워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이 슈왈제네거는 영화 터미네이터 때 그때 모습처럼 가죽 부츠에 갈색 가죽 자켓을 입고 까만 선글라스를 쓴 채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부들과 함께 도로에 난 구멍에 아스팔트를 쏟아 부은 뒤에 납작한 삽으로 완전히 눌러 다졌고요. 또 손으로 흙을 떠서 그 위에 뿌리면서 마무리 작업까지 멋지게 하는 모습을 영상에 싹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메워버린 구멍이 팟홀이 아니라 가스 회사가 정비 작업을 위해서 뚫어놓은 공사용 또랑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그냥 레알뉴스가 이걸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You're welcome. You have to do it yourself.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LA시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은 팟홀이 아니라 가스 회사인 서던 캘리포니아 가스 컴퍼니가 5월까지 진행하는 정비 작업을 위해서 허가를 받고 뚫어놓은 공공작업용 또랑입니다. 라면서 가스 컴퍼니는 작업 완료 후에 이 구멍을 완전히 메울 그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LA시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요,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터미네이터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대신 문제를 만들어냈다라고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해당 가스 회사는요, 계약을 완료해내기 위해서는 이 메워진 또랑을 다시 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사를 어떻게든 계약된 대로 공사를 마쳐야 하니까요. 황당하게 메워진 또랑을 다시 파는 데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을 슈왈제네거가 내게 될지, 주민들에게 땡큐 소리를 들을 때 이 당당했던 그 표정으로
다소 우쭐대던 그 휴활제 대고가 지금은 그런데 혼자서 얼마나 난감해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살짝 웃음이 나네요. 네. 자, 즐겁게 사시죠. 뭐 까짓 거 즐겁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 해놓으시면요 더 즐겁게 사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